자, 출발합시다. 소비란 가게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행위이며 지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의 크기다. 그쵸?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수입을 신경 써야 되겠죠. 자, 특히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크기,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앞에 살짝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득, 이 가처분 소득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소비와 가처분 소득 간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소비의 증가분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 작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증가된 소득을 전부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그 중에 일부를 저축한다. 자, 다음 단락이요. 자, 수식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국민경제의 가처분 소득이 YD, 그 다음에 그리고 소비자가 C라고 할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자, C = A 플러스 BYD라고 합니다. 자, 이때 A는 뭘 가리키느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 그쵸?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어도 살아가려면 쓰는 게 있죠. 최소한의 소비. 그 다음에 B는 한계 소비 성향. 자,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 식처럼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1차 함수로 표현한 것을 케인즈의 소비 함수라고 합니다. 이 식의 이름이 케인즈의 소비 함수. 자,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함수에 나타난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에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자, 평균 소비 성향. 자, 그 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 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죠? 자, 설명하고 있어요. 필자가.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것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자,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깝깝합니다.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평균 소비 성향은 분모가 뭐예요? YD. YD가 뭐였어? 가처분 소득. 그쵸? 주어진 가처분 소득에서 문장으로 된 거를 수식으로 옮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소비가 C였잖아요. 그죠? 문장을 식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참 궁금했는데 이제 설명합니다. 한계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사실 한계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경제 지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한 단위 증가할 때의 어떤 증가량 이런 것들,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이 한계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부는 효과적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앞에 이 문장들을 쭉 나타내면요.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의 어떤 그 증가하는 양이기 때문에 얘는 좀 변화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도 마찬가지죠. 한계 소비 성향식을 보시면요. 분자는요. 소비의 변화량, 그 다음에 분모는요. 가처분 소득의 변화량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식만 보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치를 대입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나라의 2024년 가처분 소득이 100억 원이고 그 해의 소비가 70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100분의 70.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은 0.7. 그렇죠? 그 다음에 이듬해 2025년에 이 나라의 가처분 소득이 101억. 작년에 100억이었는데 1억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소비가 70.6억, 0.6억이 또 증가했습니다. 변화량을 따지는 한계 소비 성향일 때는요. 그러면은 1분의 0.6이니까 한계 소비 성향의 계산된 값은 0.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케인스의 소비 함수에서 이때 B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 B가 뭔데? 방금 구했던 0.6. 한계 소비 성향. 이게 B잖아. 0과 1 사이에 있죠? 이것은 가계에서 늘어난 소득을 전부 다 써버리지 않고 그중에 일부를 저축했다라고 가정한 것인데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네, 일반적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돈을 다 써버리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빼고. 자, 여기까지의 내용 수식을 이해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판서를 해봤거든요. 이거 보면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수식 C equal A 플러스 BYD라고 되어 있고요. C는 소비, A는 최소한의 소비, 그 다음에 B는 한계 소비 성향, 그 다음에 YD는 가처분 소득. 자, 근데 평균 소비 성향을 어떻게 구해요? 분모에는 가처분 소득, 그 다음에 분자에는 소비. 그러면은 100억 가운데에서 70억, 그쵸? 0.7. 우리 예시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평균 소비 성향이 아니라 한계 소비 성향은요, 한계자가 붙으면 한 단위 증가할 때에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델타 YD, 가처분 소득의 변화량 분의 소비 변화량. 그래서 1분의 0.6. 그래서 0.6.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수식을 한 번 더 이어받아서 이제 또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평균 소비 성향과 그 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을 알면은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이 식을 통해서 구한 값이잖아요. 평균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을 알면은 평균 저축 성향, 소비가 아니고 저축이요. 한계 저축 성향도 알 수 있다.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것들도 알 수 있다. 반대급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평균 저축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 중에서 얼마나 되는 비율을 저축하는지를 나타내고, 한계 저축 성향은 가처분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저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즉, 가처분 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저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게 있어. 서로 반대급부적인 것이야. 그래서 평균 저축 성향은 1에서 평균 소비 성향의 값을 뺀 나머지와 같다. 이 말이 뭐예요? 합하면은 1이라는 소리예요. 자, 보시죠. 평균 저축의 성향, 저축하는 것과 평균 소비 성향 쓰는 것이 서로 합하면 1. 그쵸? 네, 전체 총량. 마찬가지로 지금 했던 것처럼 또한 저축과 소비의 증가분을 더한 것은 항상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과 일치해야 하므로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합도 항상 1이 된다. 그쵸? 한계 소비 성향의 값과 한계 저축 성향의 값을 더하면 1이 된다. 같은 패턴입니다. 자, 다음. 가처분 소득의 크기가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그쵸?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가처분 소득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요인도 있대요. 다른 요인들도 소비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우선 첫 번째,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예, 소득이랑 살짝 개념이 달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되고 있는데, 소득이 없어도 많지 않아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뭔 말인지 알 것 같죠?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는 건 아닌데 부동산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재산의 일부를 현금화해서 소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요인이 이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가 수준이요.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가가 오르면 갖고 있는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서 가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요, 경제활동이, 소비활동이 위축되겠죠. 이외에 미래의 소득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는 미래에 얻을 그 소득을 예상하고 현재 소득을 초과해서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예상 소득까지 감안을 해서 현재 소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 단락은 어렵지 않았었죠? 내려갑시다. 이와 관련해서 프리드먼은 항상소득 이론을, 학자들의 이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이론, 그 다음에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이론이요. 그러면 그 이하 문장에서 이 이론에 대한 설명하겠죠. 먼저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이론입니다. 소득은 항상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들어오는 소득, 항상소득. 그 다음에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생기는 일시소득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은 소비자들의 소득은 보통 때보다 높아진다. 보통 때의 소득이 항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은 평상시 벌어들이는 월급 같은 거요. 경기가 좋아서 추가적으로 생긴 소득은 일시 소득이 되겠죠. 프리드먼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소비가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그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 쓰지 않아. 그래서 자신의 항상 소득을 고려해서 평상시의 연봉, 평상시의 월급 수준을 고려해서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항상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이 상당히 큰 반면에 일시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은 그보다 훨씬 작다. 자, 이 말 문장으로만 읽고 따라가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요거 그냥 읽고 그냥 받아들이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한번 이해를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요거예요. 자, 항상소득의 한계소비 성향 이 값과 일시소득의 한계소비 성향 두 값을 비교했더니 어떤 게 상대적으로 더 크다? 왼쪽에 있는 항상소득과 관련된 한계소비 성향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계소비 성향을 구하는 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잖아요. 가처분 소득 변화량 분의 소비 변화량이야. 그러면은 항상소득은 변하지 않는 연봉, 변하지 않는 월급이에요.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이 변화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근데 일시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분모에 해당하는 가처분 소득이 변화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모가 커진다는 소리야. 분모가 커지면은 그 식을 통해서 계산의 결과값인 한계소비 값은 작겠죠. 그러니까 우측의 값이 작고 좌측의 값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 소리예요. 자, 모딜리아니는 이번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이론인데 자, 항상소득 이론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네요. 무슨 공통점? 아무렇게나 막 펑펑 쓰지 않아.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한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얘기하겠죠. 소비자의 일생에 걸친 소득과 소비의 변화 양상에 주목합니다. 소득은 청년기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중장년기에는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은퇴 후에 다시 낮아지는 낙타의 등 모양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인다. 자, 청년기 보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기 보고 그 다음에 은퇴 후 보고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프를 나타내면 낙타 등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이런 식이겠죠. 낙타등 모양. 자, 조금 더 서술을 봅시다. 반면에 소비는 일생에 걸쳐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소비자들이 현재 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이 작은 청년기에는 앞으로 소득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를 한다라는 게 특징. 그 다음에 중장년기의 특징은요. 소득이 높아지면 이를 모두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에 생겼던 빚, 학자금 같은 빚을 갚고 상환하고 은퇴 후를 대비해서 저축도 하고요. 그죠? 빚 갚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는요. 소득이 거의 없어요. 자,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돈 이게 뭐예요? 노후자금이죠. 저축했었던 돈들 이 돈을 가지고 종전과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요렇게 자, 모딜리아니 생애주기 이론 청년기, 중장년기 그 다음에 은퇴 이후 요렇게 개념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실게요. 자, 문제 1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건데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소비자들은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한다. 그쵸? 소비도 하고요. 저축도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소비와 가처분 소득 간의 관계를 따를 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감소한다. 그쵸? 아니 연봉 월급이 줄어들었는데 막 쓸 수 없죠. 감소하죠.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선지 3번 보세요.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소비 함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자, 2, 3명은 사실 틀렸거든요. 지금 선지 3번 틀렸는데 정답은 3번.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선지 3번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보면은 평균 소비 성향 요거하고 한계 소비 성향 요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해서 소비 함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소비 함수를 도출한다. (3번) 선지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요거예요. 근데 이게 아닐걸요? 지문 올라갑시다. 지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세요. 이 함수에 나타난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에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두 개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오히려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논리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반대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X.
선지 4번 어떤 나라의 평균 소비 성향이 0.7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평균 저축 성향은 0.3. 그쵸? 하나는 소비 성향, 소비의 값과 저축의 값을 합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1이 된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다음 선지 5번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물가 수준은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쵸? 재산이나 물가 수준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했죠. 자, 1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갑시다. 자, 그래프 나와 있네요. 그래프에서는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X축이 가처분 소득, 그 다음에 Y축이 자, 소비, 그 다음에 친절하게도 소비 곡선이라고 지금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기울기 B. 자, 기울기 B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 함수에서 B는 저거였잖아요. 한계 소비 성향. 자, 이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B의 값을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합시다. B는 한계의 소비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 소비 성향을 구하는 그 식도 한번 써볼게요. 얘는 자, 가처분 소득의 변화량 그 다음에 분자에는요 소비 변화량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이 그래프에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 자 A는요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지출되는 최소 소비겠죠? 이렇게 그리고 현재 여기 이 소비 곡선에 한 점이 있네요. 요거는요 X가 F 값일 때 소비도 한 CF 정도 그때 해당하는 요 지점. 자 이제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보기 1번 B가 뭐야? 한계 소비 성향 요거랑 한계 저축 성향을 합하면 1이 된다. 그쵸? 합하면 1이 된다? 맞죠? 1번은 맞아요. 자 1번 설명은 조금 수월했죠. 1번 설명은 맞고 2번 설명 선분 OF의 기울기는 평균 소비 성향을 나타낸다. 자 OF의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하게 되면요 쭉 하게 되면은 YD 분의 CF 그쵸? 그러면 이거 뭐예요? YD 분의 C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겠네요. 맞네요 이것도. 선지 3번 인간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A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최소 소비 A는 0보다 크죠.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B가 1보다 작은 것은 늘어난 소득을 전부 다 쓰지 않고 뭐해? 저축하죠. 자 선지 4번도 맞아요. 저축. 선지 5번이 틀렸죠. 자 근데 좀 까다로워요. 자 보세요. B가 커진다는 것은 이 B가 뭐예요? 한계 소비 성향. 자 제가 이미 썼던 이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결과값이 커진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가 작아지거나 분자가 커지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소비의 증가분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생님 그럼 맞잖아요. 자 언뜻 보면 맞아요. 근데 다릅니다. 표현이 좀 달라요. 자 소비의 증가분 자 소비의 증가분 자 그대로 옮겨봅시다. 소비의 증가분 소비의 증가분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5번의 말 그대로 따라가면 수식이 이렇게 되는데 그쵸? 이제 알겠죠? 지금 선지 5번대로 따라가면은 요런 상태인 거예요. 위에 있는 요 식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가처분 소득의 증가량에 대한 소비 변화량이 더 커져야 한다. 그렇죠? 분모에 대한 분자의 증가량, 변화량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실게요. 자, A하고 B에 대한 얘기인데
A는 자 프리드먼, 그 다음에 B는 모딜리아니. 자 A는 프리드먼 써놓고 시작합시다. A는 프리드먼, 그 다음에 B는 모딜리아니.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보시죠. 자, 프리드먼 그 다음에 모딜리아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 한다? 예, 맞죠? 둘 다 공통점이었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선지 2번. 자, A. 프리드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일시 소득보다는 항상 소득을 고려해서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그쵸? 평상시의 연봉이나 월급을 훨씬 더 기준 삼아서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선지 3번. 자, 프리드먼에 따르면 항상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이 일시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보다 작다? 작다가 아닐걸요? 크다지. 자, 이거 뭐였어요? 요거. 자, 항상 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이 일시 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죠. 그쵸? 네,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았네요. 3번. 자, 정답은 3번으로 찾기는 했고 4번, 5번 선지 봅시다. 자, 모딜리아니에 따르면은 청년기에는 앞으로 소득이 커질 것을 예상을 해서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선지 5번. 자, 모딜리아니에 따르면은 소비자들은 현재 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그렇죠. 예, 됐죠? 자, 그래서 문제 2번에 선지 5번 이 표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해서 마무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